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광구, 제주도 남쪽으로 200km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14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래 잠든 석유 매장량 추정 60억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의 20%죠. 이 석유만 확보한다면 초일류 국가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강대국들. 1978년 한국과 일본은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시추되지 않았죠. 일본의 고의적 지연? 40년간 이어진 침묵. 2028년 협정 만료가 다가오자 일본은 웃었습니다. 국제법이 자신들 편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3년? 한국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을 읽어드리는 나레이터 손수지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해양지질학자 한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명수. 1978년 제7강구 공동개발협정 체결 당시 정부 대표단이었죠. 그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5살이었지만 선명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됩니다. 어머니는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첫 공동탐사 계획. 일본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기술적 문제. 1985년 두 번째 탐사 계획. 또 연기됐습니다. 예산 문제. 1990년, 1995년, 2000년. 계속 연기만 반복됐죠. 2008년.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약속해라. 7강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죠. 약속합니다, 아버지. 3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 7강구를 보지 못한 채. 저는 그날부터 해양지질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 8년. 논문 주제는 단 하나. 제7강구 해저 지질 구조 분석.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입사했습니다. 제 첫 프로젝트 제안서 제목. 제7강구 독자 탐사 가능성 연구. 하지만 원장이 고개를 저었죠. 한 박사 2028년이면 협정이 만료됩니다. 이젠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바다입니다. 국제법이 일본 편이에요. 포기하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죠. 1978년부터 축적된 해저 지형 자료, 위성 중력 데이터, 일본이 공개한다는 세 차례의 탐사 결과, 모든 걸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석유가 있다. 반드시. 2023년. 저는 민간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질학자 8명, 해양공학자 5명, 데이터 분석가 3명, 평균 나이 32세. 모두 제 뜻에 동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팀 이름은 포세이돈 K. 포세이돈 바다의 신. K는 코리아. 우리는 밤마다 모였습니다. 카페, 연구실, 때론 술집에서. 자금은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견 해운회사 회장. 그는 50억 원을 내놨죠. 내 아버지도 7강구를 꿈꿨습니다. 이걸로 배나 한 척 빌리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우리는 소형 탐사선 한 척을 임대했습니다. 800톤급 낡은 배. 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출항 전날 밤.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막내 연구원 김지훈이 물었죠. 박사님,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바다도 우리를 잇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200km. 제7강구로.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바다로. 2025년 4월. 도쿄 외무성 회의실. 일본 고위 관료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제7강구 지도가 떠 있었죠. 외무성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2028년 6월 22일 협정이 만료됩니다. 그 후는 국제법상 중간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7강구의 80%가 우리 영해가 됩니다. 회의실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죠.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항의하고 있지만 법은 우리 편입니다. 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2년 국제해양법 재판소 판례. 중간선 원칙 확립.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었죠. 한국이 40년 전 서둘러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산업부 장관을 추궁했죠. 장관 7강구를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실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제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권을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40년은 뭡니까? 우리 국민이 품었던 꿈은요?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죠. 언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제7강구 40년 만의 물거품. 일본의 완승, 한국의 참패. 여론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체념이 가득했죠. 처음부터 불가능했어. 일본한테 당한 거지 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탐사선 포세이도노가 제7강구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선원들이 멀미했죠. 하지만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저 지진파 탐사. 음파를 쏴서 해저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3일간 24시간 작업. 데이터가 쌓여갔죠. 4일째 되던 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나타났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여기는 일본 해상보안청이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 우리 선장이 무전으로 답했습니다. 여기는 공해입니다.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시선이 바짝 붙었습니다. 위협이었죠. 저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박사님, 우리가 물러서면 끝입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3시간 동안 우리를 감시했죠. 하지만 공해상이라 더 이상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죠. 지진파 단면도, 해저 지질 구조,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김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모니터에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해저 2400m 지점. 탄화수소층 특유의 반사파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석유다. 확실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차범위 2% 이내. 확실했습니다. 맞습니다. 석유층입니다.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산업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장관님 7강구에 석유가 있습니다. 장관이 데이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박사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요? 2028년이면 끝입니다. 국제법이 일본 편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국제법보다 먼저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합니다. 협정 만료 전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장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부 지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추합니다. 시추요? 어떻게요? 민간 시추선을 빌립니다. 3개월 안에 석유를 찾아냅니다.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우리가 포기하면 바다도 우리를 잇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한 도전.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전국의 해양장비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추선 임대 견적을 받았죠. 하루 임대료 3억 원. 3개월이면 270억 원. 우리에겐 없는 돈이었습니다. 13번째 회사. 부산 영도의 중소조선사. 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 박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7강구에 미쳤다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웃었죠. 저도 미쳤습니다. 우리 배를 쓰십시오. 하지만 임대료가.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성공하면 주십시오. 실패하면 제 운명이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시추선 대양호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2,500톤급. 낡았지만 든든한 배였죠. 선원 27명, 연구원 16명. 총 43명이 승선했습니다. 출항전 부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응원 현수막이 펄럭였죠. 대한민국의 꿈 포기하지 마.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났습니다. 제주도 남쪽으로. 제7강구로. 항해 12시간.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북위 28도 37분. 동경 126도 15분. 40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좌표였습니다. 시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저 2,400m까지 파이프를 내렸죠. 작업은 7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태풍이 왔습니다. 풍속 초속 25m. 파도 높이 8m. 배가 심하게 흔들렸죠. 선원들이 토했습니다. 김지훈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판에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계속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태풍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죠. 파이프가 해저에 닿았습니다. 시추 드릴이 가동됐습니다. 지하로 파고 들어갔죠. 100m, 200m, 500m. 안반을 뚫었습니다. 1000m.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500m. 2000m.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세척.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선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일본 군함입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 구축함 두 척.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일본 해상자위대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 저는 무전기를 잡았죠. 여기는 대한민국 민간 탐사선이다. 공해상 정당한 작업 중이다. 경고한다.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납포한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결정했습니다. 작업 계속합니다. 박사님, 우리가 물러서면 끝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시추는 계속됐습니다. 일본 함정은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죠. 공해상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감시만 했습니다. 시추 깊이 2200m. 압력계 수치가 급변했습니다. 김지훈이 소리쳤죠. 박사님, 이상 압력 감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석유층 특유의 패턴이었죠. 깊이 유지. 샘플 채취 준비. 2400m. 드릴이 멈췄습니다. 샘플 채취 장치가 작동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장치가 올라왔습니다. 샘플 용기를 열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원유 특유의 냄새. 틀림없었습니다. 석유입니다. 갑판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원들이 울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아버지가 꿈꿨던 순간.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 정찰 헬기였죠. 우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중국 해경 함정도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울산업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장관님, 한도윤입니다. 한 박사, 무슨 일입니까? 저는 샘플 용기를 들었습니다. 석유를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장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즉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귀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정이 길을 막았죠.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샘플을 인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납포한다. 저는 샘플 용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오전 3시. 제7강구 해상.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세척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대양호를 비췄죠.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후 경고다. 샘플을 인도하라. 저는 선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돌파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공해상입니다. 그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대양호가 전속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따라왔죠. 하지만 발포하진 않았습니다. 국제법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6시간의 추격전. 마침내 한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멈춰섰죠.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부산항 입항. 수백 명의 취재진이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샘플 용기를 들고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박사님, 정말 석유입니까?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의 방해가 있었다는데요. 공해상 정당한 탐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석 유공사 분석실. 샘플 정밀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이 걸렸죠. 다음날 오후 3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원유 순도 87.3%. 경지류 분류. 최상급입니다. 매장량 추정은 최소 60억 배럴 이상.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6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매장량의 7분의 1. 대한민국 100년치 석유 소비량이었죠. 그날 저녁. 청와대 긴급 NSC 회의.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7강구 석유 발견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우려했죠. 각하 일본이 격렬히 반발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중국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발표합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브리핑룸. 전 세계 언론 312개사가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죠. 대한민국 정부는 제7강구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층을 발견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매장량은 최소 6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우리 정부는 2028년 협정 만료 이전에 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1시간 후. 도쿄 일본 외무성.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무상이 단상에 올랐죠. 한국의 일방적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7강구는 공동개발 대상이다. 한국의 독자 개발은 협정 위반이다.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개발을 방해한 건 일본이었으니까요. 베이징.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7강구 일부는 중국 대륙붕에 속한다.
한국의 일방적 개발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 공동 협의를 요구한다. 갑자기 끼어든 주장이었죠. 워싱턴. 미국 국무부 브리핑. 대변인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대화를 촉구한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중립적 입장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일본이 소집을 요청했죠.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 한국 대표가 반박했죠. 우리는 정당한 탐사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40년간 개발을 지연시킨 건 일본입니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7강국은 동중국해 일부다. 중국도 이에 당사자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죠. 진정하십시오. 데이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서울 연구실. 저는 밤새 추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지진파 분석, 압력 측정, 샘플 분석. 모든 자료를 종합했죠.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박사님, 국제법정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 내로.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박사님,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진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데이터 검증, 그래프 작성, 논문 정리. 커피로 버텼습니다. 7일 후 780페이지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 제7강국 석유 매장층 존재 증명. 저는 보고서를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승부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수고하셨습니다, 한 박사님. 2025년 7월 5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한국 정부가 제출한 780페이지 보고서. 전 세계 해양지질학자들이 검토했습니다. 3주간의 분석. 결과가 발표됐죠. 국제해양과학위원회 의장. 영국 출신 해양학자 제임스 윌슨 박사. 그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에게 집중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진파 분석, 안반 압력 측정, 탄화수소 분포도.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오차율 2% 이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해양지질 탐사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저는 서울 연구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과학으로 세계를 설득한 겁니다. 도쿄 외무성.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무상이 책상을 쳤죠. 어떻게 된 거냐? 데이터가 완벽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뭐 했어? 일본 해양연구소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외무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략이 무너지고 있었죠. 같은 날 오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지질학과 세미나. 한국 데이터가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죠. 이것이 완벽한 해양 탐사다. 한국 연구팀을 주목하라. MIT, 옥스퍼드, 도쿄대학. 전 세계 대학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탐사 기술이 교과서가 됐죠. 7월 10일 네이처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표지엔 제7강국 해저 단면도. 제목 사우스 코리어 리라이트 오션 엑스플러레이션. 한국이 해양 탐사를 다시 썼다. 기사는 8페이지에 걸쳐 우리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한도윤 박사팀은 민간 자본으로 불가능을 이뤘다. 이는 과학이 정치를 이긴 역사적 순간이다. 전 세계 과학계가 찬사를 보냈죠.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악수를 나눴죠. 한 박사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7월 15일 유엔 본부 제7강구 특별심의회 193개 회원국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연단에 올랐죠.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40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협정이 아직 유효하다.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답했죠. 40년간 개발을 지연시킨 쪽은 일본입니다. 우리는 협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일본의 80차례 연기 요청 기록. 회의장이 술렁였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의제 한국의 제7강구 실효적 개발권 인정. 찬성 127개국. 반대 8개국. 기권 58개국. 압도적 통과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환호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죠. 김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해냈습니다. 박사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CNN 긴급 속보. 유엔 한국 제7강구 개발권 인정. BBC도 일면 톱 기사. 과학이 외교를 이긴 날. 뉴욕타임스 사설. 한국은 증명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긴급 강요회의. 총리가 탄식했죠. 끝났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총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협상한다. 공동개발 조건을 재논의한다. 40년 만에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20일 서울 외교부 한일 양자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죠. 과거 개발 지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발 주도권은 한국이 갖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국제 여론이 한국 편이었으니까요. 동의하겠습니다. 역사적 합의였습니다. 40년 만에 한국이 주도권을 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해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의 꿈 이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외교부 긴급 기자회견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제7강구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전 세계 언론이 술렁였죠.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선상 23%가 중국 영해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제7강구 서쪽 3분의 1의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죠.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공동개발을 제안한다. 갑자기 끼어든 주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즉각 반박했죠.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제7강구는 한일 협정 대상이며 중국은 당사국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월 28일 새벽 제7강구 서쪽 해역 중국 해경 함정 5척이 나타났습니다. 무장한 순시선들. 한국 해경과 대치했죠.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대양호에 있었습니다. 추가 탐사를 준비 중이었죠. 중국 함정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 이곳은 분쟁 수역이다. 저는 선장을 받습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중국이 유엔이 우리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해경 함정 3척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양측이 대치했죠. 발포는 없었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황실 NSC 긴급회의. 대통령이 화상으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답했죠. 우리는 한국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군사 지원이 필요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백악관.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결의를 존중한다. 한국의 제7강구 개발권을 인정한다. 일방적 무력 사용을 경고한다.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였죠.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EU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7강구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한국의 과학적 증명을 존중한다. 일본마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도쿄 외무성 성명. 제7강구는 한일 협정 대상이다. 제3국 개입을 반대한다. 40년 만에 한일이 같은 편에 선 겁니다. 8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국의 제7강구 주장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지도를 들고 설명했죠. 대륙붕 자연 연장 원칙에 따라. 하지만 미국 대표가 끊었습니다. 중국은 1978년 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영국 대표도 동조했죠. 유엔은 이미 한국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어갔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있는 쪽은 한국입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의제 제7강구에 대한 중국 주장 인정. 찬성 2개국 마이너스 중국, 러시아. 반대 11개국. 기권 2개국. 압도적 부결이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됐죠. 베이징. 중국 지도부 긴급회의. 주석이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EU 모두 한국 편입니다. 주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물러선다. 하지만 조건부로. 무슨 조건입니까? 한국이 개발한 석유 일부를 중국에 우선 공급하는 조건. 타협안이었습니다. 8월 10일 서울 외교부. 한중 양자회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개발 후 석유 10%를 중국에 우선 공급해 주십시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시장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중국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날 저녁 제7강구 해상. 중국 해경 함정들이 철수했습니다. 대치가 끝났죠. 저는 갑판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지훈이 옆에 왔습니다. 박사님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바다를 가리켰죠. 개발이 남았습니다. 석유를 실제로 뽑아내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청와대 경축사.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80년 전 오늘 우리는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원 독립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7강구 개발이 본격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전국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죠.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2025년 9월 1일 제7강구 중심부. 대형 시추선 희망호가 도착했습니다. 1만 5천 톤급 최신 시추선. 한국 정부가 3천억 원을 투입해 임대한 배였죠. 승선 인원 127명. 시추 기술자, 엔지니어, 연구원.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선장이 선내 방송을 했습니다. 제7강구 시추를 시작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추 드릴이 가동됐습니다. 해저 2,400m까지 파이프를 내렸죠. 작업은 5일이 걸렸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드릴 2 석유층에 도달했습니다. 압력계가 급변했죠. 김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원유 분출 징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밸브 개방 준비. 기술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음. 쾅!
선체가 크게 흔들렸죠.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3번 갑판 화재. 저는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에 불길이 보였죠. 시추 파이프 연결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압력 과다로 가스가 역류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새어나와 점화된 겁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졌죠. 선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화염이 너무 컸습니다. 선장이 비상 대피 명령을 내렸죠. 전원 대피, 구명정으로. 사람들이 갑판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구명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대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섰죠. 통제실 모니터. 시추 데이터가 여전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석유층 압력, 유량, 순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갔습니다. 통제실로. 김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위험합니다.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없으면 40년이 물거품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죠. 데이터 백업 시작. 진행률 10%, 20%, 30%. 불길이 통제실로 번져왔습니다. 연기가 가득했죠.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0%, 70%.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제 어깨에 불이 붙었죠. 김지훈이 소화기로 껐습니다. 박사님, 계속합니다. 90%, 95%. 마지막 순간. 100%. 백업 완료. 저는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우리는 통제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갑판은 불바다였습니다. 마지막 구명정이 남아 있었죠. 선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로프가 풀렸습니다. 구명정이 바다로 내려갔죠. 희망호는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죠. 해경 함정이 도착했습니다.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전원 무사히 구조됐죠. 저는 해경 함정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함정에 올라왔습니다. 생중계 카메라가 저를 비췄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 박사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불타는 희망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린 자원을 찾은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민족인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꿈꿨던 것. 그 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이. 우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반드시.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CNN, BBC, NHK. 모든 채널이 방송했죠. 앵커들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SNS가 폭발했죠. 해시태그 한도윤, 해시태그 제칠 광고, 해시태그 포기하지 않는 나라. 전 세계 2,400만 건의 게시물,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도윤 박사와 연구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즉시 새 시추선을 투입하겠습니다. 제칠 광고 개발은 계속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일 후.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도 화상. 하지만 생명엔 지장 없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일어나려 했죠. 편히 계십시오, 한 박사님.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새 시추선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재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아직 몸이 괜찮습니다. 이건 제 사명입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제7광구 새 시추선 자주호가 도착했습니다. 2만 톤급 최신의 선박. 정부가 5천억 원을 투입한 배였죠. 이번엔 안전장비가 완벽했습니다. 자동 압력 조절 시스템, 화재 방지 설비, 비상대응팀,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다시 승선했습니다. 어깨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지훈이 다가왔죠. 박사님 다시 오셨군요. 당연하죠. 끝까지 함께 해야죠.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했습니다. 압력을 천천히 조절했죠. 단계별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7일간의 작업. 10월 22일 오후 3시. 드릴 2 석유층에 도달했습니다. 압력계가 반응했죠. 하지만 이번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밸브 개방.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검은 액체가 올라왔죠. 원유. 순수한 원유였습니다. 저는 샘플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40년. 아버지가 꿈꿨던 순간.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갑판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죠. 태극기가 마스트에 개양됐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울 청와대.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 487개사가 모였죠. 대한민국 정부는 제7강구 상업 생산 성공을 공식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1일 생산량 8만 배럴. 연간 2,920만 배럴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이는 한국 연간 석유 소비량의 3.2%에 해당합니다. 향후 10년 내 생산량을 2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세계 8번째 석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 5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죠. 대한민국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포옹하는 사람들. 4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CNN 뉴욕 스튜디오. 앵커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OR이 THNATION THATAWAKNID THSA. 바다를 깨운 나라 대한민국. 화면엔 자주호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원유가 솟아오르는 장면.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과학과 의지로 불가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BBC 런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 더 미러컬 어브 블라크 7. 제7강구의 기적. 40년의 역사를 일시간에 걸쳐 조명했죠. 마지막 장면. 제 인터뷰였습니다. 한 박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40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이 순간을.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1978년 협정 체결 당시 아버지 모습.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우릴 잊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시청했죠. 2026년 1월 15일. 제7강구 해상. 정식 생산 플랫폼이 완공됐습니다. 거대한 해양 구조물. 높이 87m, 면적 3만 제곱미터. 한국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해양 플랫폼이었습니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플랫폼 중앙. 태극기 개양대. 대통령이 깃발을 올렸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죠. 저는 경례했습니다. 40년의 여정.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준공식 후 기자회견.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성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 우리 세대가 키운 나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원유 샘플병을 놓았죠.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제7강구 대한민국의 바다가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마치 아버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 1978년 협정 체결식.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2025년 제7강구 시추 성공 사진. 저와 팀원들이 태극기 앞에 서 있는 모습. 40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 뒤엔 우리의 석유가 있었습니다. 제7강구의 석유. 대한민국의 기적. 깨어난 바다.